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전국이 뜨겁습니다. 동남아를 방불케 하는 습도 높은 무더위에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더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은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올여름이 왜 이렇게 더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2달여 만에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로 드러난 부실 수사 의혹, 경찰 수사 라인의 윗선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린 장윤기.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5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이후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가 결국 범행 동기를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첫 재판에선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이 화질을 개선한 인근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성범죄가 목적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채 범행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태연했던 행적도 오늘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빨래방에 세탁하는가 하면 인근 미용실에 들러 머리까지 다듬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최근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반성이지 양형사유의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은 피해 여고생 유족과 여고생을 도우려다 부상을 당한 고교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듯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현직 형사과장을, 경찰은 수사팀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당시 경찰서장 등 지휘부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 등 수사지휘부를 압수수색한 경찰특별수사단. 청장실에서 어떤 자료 확보하셨어요? 지휘부가 증거인멸 했다고 보는 겁니까? 어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성범죄 관련성 수사를 누락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수사팀원과 여성청소년과 직원 등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증거랑 진술 다 종합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장윤기 사건을 지휘하고 수사 결과를 윗선에 보고한 중간 책임자인 광산경찰서 전현직 형사과장을 소환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전직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상대로는 사건 직후 광산경찰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재판에 나온 피해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면 재수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윗선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 보안 수사로 가려져 있던 진실을 추가로 밝혀낸 게 4년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오늘 국회를 찾아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속도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귀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경찰은 가해자 이모 씨를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비공개 면담한 뒤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약자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달라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해당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었던 한 의원도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우는 세상이 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단체 6곳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피해자 입장에선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당이 피해자 권리 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의 신청 과정은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기 힘겹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권 송치나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권 등 실효성 있는 보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재고를 촉구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같은 당 의원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을 호소하는 친전을 돌린 겁니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안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는 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친전을 받은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악용 우려가 없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선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내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직회부를 해서 포함해서 다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보안 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하며 경찰의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괴물 조직이 탄생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에서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 보안 수사권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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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협의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담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찜통더위가 하루 종일 또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덕은 37도를 넘었고 서울도 33.4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도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 이틀 연속 열대야주의보가 내렸는데요. 편안하게 잠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강공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 밤인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의 기온은 32.6도입니다. 서울 여의도공원 물빛광장을 비롯해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 물놀이 등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에 이어 강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저녁 6시부터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설된 열대야 주의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밤 최저 기온이 26도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는데요. 내일도 폭염이 이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찜통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경북 영덕은 낮 최고 기온이 37.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포항이 36도, 대구가 35도, 서울이 3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에도 낮 최고 체감 온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비의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부지방은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야외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인들과 건설 근로자들은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힘겹게 더위와 맞서는 현장을 공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좌판 생선 위에 꽁꽁한 페트병을 올려놨고 채소들은 얼음물에 담가 놓았습니다. 한증막 더위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루 종일 생물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말려놓은 게 다 익어버리고 얼음이 하루에 한 10만 원 나가는 거야. 진짜 53년 했거든. 이렇게 저기 한 거는 처음이야. 불을 써야 하는 노점상은 도저히 못 견디고 일찍 철수합니다. 폭염 때문에 너무 막 나도 힘들어갖고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가려고 했지. We're just 3 days in Seoul to discover the country, and we didn't know. Looking at the merchant working with fire or steam, this must be really difficult for them. 이곳 전통시장은 현재 35도가 넘는데요. 햇볕을 가리는 지붕이 있어도 외부 온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5시가 지나서도 태양은 장렬했고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죽기 살기로 버팁니다. 그래도 먹고 살려면 실내에서 햇빛 없는 데서 땀 흘리더라고. 햇빛에서 땀 흘리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무더위를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야외 근로자들의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한증막 더위에 콘크리트 도로가 부서질 정도인데도 40도를 훌쩍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농민들이 바쁜 일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체온보다 높은 기온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김다루 기자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충남의 한 멜론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주대 설치 작업을 하는 농민의 얼굴에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연신 수건으로 닦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41도에 달합니다. 작업을 마무리를 줘줘야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해도 모자랍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1일 충북 영동에서 80대 남성이 텃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어제 오후 충남 천안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농산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두 남성의 체온은 41도를 넘었습니다. 심장기 상태였고 의사 확인 결과 유보니까는 이송 유보로 확인이 돼가지고 경찰한테 인계하러.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 경북 포항에선 왕복 6차선 도로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포항시는 열기로 인해 콘크리트가 팽창하면서 새로 포장한 도로를 밀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저는 열받으면 팽창하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충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달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린 유럽도 다시 열도움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등 유명 관광지의 운영 시간이 단축됐고 원전 가동도 냉각수가 뜨거워져서 중단됐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불길이 무섭게 번집니다. 짙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은 채 끝없이 이어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60km 떨어진 퐁텐블로 숲에서 난 불로 지금까지 여의도 약 3배 면적이 불에 탔고 고속도로 일부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Ça fait 13 ans que je suis là et c'est la première fois qu'on est confronté d'aussi près. Et même d'aussi loin en fait. 유럽 곳곳에 대형 산불을 확산시킨 폭염의 기세도 다시 거세졌습니다. 프랑스는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extrême, on voit des niveaux de 50 degrés, 60 degrés, 70 degrés même. 냉각수로 쓸 강물의 온도가 올라 원전 3곳의 가동이 멈췄습니다. 찜통 더위에 운행 중단이 잇따르자 유로스타 측은 섭씨 55도까지 견디는 새 열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말
한 주 동안에만 유럽에선 10,000명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서양 건너 미국도 서부 몬태나주 기온이 43도를 찍는 등 곳곳이 열돔에 갇혔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열돔이 동쪽으로 확산하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폭염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전 지구적 재난에 가까운데요. 원인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김충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결국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구가 더워지다 그만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유럽, 미국의 공통점은 중위도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 상공에는 제트기류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저희도 지역은 따뜻하고 고위도 지역은 차갑게 기온 차이가 있어서 제트기류가 대기를 순환시킵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고위도 지역까지 따뜻해지게 되면 제트기류가 뱀처럼 구불구불해지고 흐름도 둔화됩니다. 그러면서 강한 고기압이 특정 지역 상공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바로 열돔 현상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더위도 이 대기가 순환하지 않아서 생기는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더운 고기압이 위아래로 시루떡처럼 포개져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여름이 되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대기 순환이 정체되면서 덥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까지 한반도를 덮어주면서 한 번 더 덮어주는 형상이 됐습니다. 이걸 이중 열돔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오메가 열돔도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정체돼 생긴 현상이고요. 미국의 대기 블로킹도 비슷한 이유의 열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폭염이 슈퍼 엘니뇨를 만나 역대급 폭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하나만 가지고도 버겁잖아요. 근데 슈퍼 엘니뇨, 이건 뭡니까? 예,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 수온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기상 이변입니다. 네. 간단히 말해 태평양은 지구에서 가장 큰 열 저장고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 열이 태평양 전역으로 퍼지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지구 전체에 난방을 켜는 셈이 되는데요. 미국 해양대기청은 최근 시작된 엘니뇨가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슈퍼 엘니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돔 현상에 엘니뇨까지 더해지면 가뭄, 산불, 홍수, 폭우 같은 불규칙적이고 극단적인 이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가 지구의 흐름을 깨서 생기는 이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당장 인류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그 효과는 2050년 이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열돔 같은 기상이변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재난에 대한 대비 정도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래로 가면서 기술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극한 사례들 보면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뭐 당장 이야기한 것처럼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전 인류가 이 기상 이변 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는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폭염 소식 전해드렸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세력이 약화된 제9호 태풍 바비가 북한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중국 곳곳은 이미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 근처 6층 높이 건물을 덮칩니다. 해안가 교각도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저장성에 상륙한 제9호 태풍 바비는 동부 연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속 144km에 이르는 강풍에 곳곳에 전기가 끊겼고 한 도시에서만 1,300그루의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포고도 동반해 허베이성에선 차량들이 흙탕물 급류에 휩쓸려 장난감처럼 떠다닙니다. 到1点来钟就摔出去，也风吹来就是把它摔烂了。 태풍 바비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뒤 중국 내륙을 따라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을 통과한 뒤 모레 동해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세력은 약해졌지만 동반한 수증기는 중국 곳곳에 강한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야오닝성 일부 지역에 시간당 8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내일 아침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辽宁省防汛抗旱指挥部自昨天13点起，已将全省防汛应急响应级别由4级提升至3级。 이번 태풍으로 중국 전역에서 약 280만 명이 긴급 대피하고 2,8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한때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가 결국 전국 점포의 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사실상 파산 수순입니다. 다음 주까지 2천억 원이라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영영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불 꺼진 홈플러스 매장 앞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 나가 있는 매장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매장은 불만 켜진 채 텅 비었고 셔터를 내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정상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20분쯤 돌연 휴업 공지와 함께 곧바로 퇴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전 남아있던 대형마트 67곳을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모든 매장에 문을 닫은 겁니다. 운영자금이 모두 떨어져 상품 대금은 물론 전기와 수도료 같은 매장 유지비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법원 판단과 자금 상황을 보고 영업 재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직원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 홈플러스의 남은 직원은 9,000명 안팎입니다. 회사는 오늘 출근분까지는 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과 고용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직원들이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생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20일에는 문을 열 수 있을지, 그렇지만 문을 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남은 직원 상당수는 10년에서 30년 동안 일한 50대입니다. 당장 새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쌓여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정리되더라도 질서 있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다시 매장 문이 열릴지 고용이 이어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 앞에서 TV조선 장도우입니다. JTBC를 포함해 중앙그룹의 채권 투자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증권사들이 회사 부실을 알면서도 불안전 판매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 10년간 모아둔 결혼 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울분을 토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박모 씨는 아들이 모은 결혼 자금으로 JTBC 채권을 샀습니다. 본인이 19살부터 28살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 정규직에 취직하면서 모은 모든 전 재산을 저를 믿고 투자해달라고 맡긴 돈에. 그런데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불과 넉 달 만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0년을 모은 돈이 갑자기 계좌에 영원히 돼 있으니 이 사실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 합니다. 투자자들은 사실상 부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했다며 중앙그룹과 증권사의 불안전 판매를 주장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본 투자 설명서에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실 채권이며 발행 증권사와 중앙그룹의 투자 사기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단이 집계한 손실 투자자는 250명, 피해액은 약 325억 원입니다. 피해자들 주장에 대해 중앙그룹 측은
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중앙그룹 4개사는 법원 결정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JTBC는 자율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피 묻은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은 눈 앞에서 범인을 놓쳤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새벽 4시 20분, 온몸에 문신을 한 알몸의 남성이 주택가를 돌아다닙니다. 순찰차가 나타나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을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도 부립니다. 경찰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뒤쫓다 남성을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지난 4일 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피 묻은 알몸으로 근처 편의점에서 우유를 훔쳐먹고 배회하던 남성은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피해자 친구들에게 제압된 뒤에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자가 돌아와서 본인이 행했던 그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경찰은 당시 살인사건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혈흔을 따라 추적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좀 빠른 길로 이제 돌아가지고 검거하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됐는데 피 족적을 따라가지고 지금 수색하던 중이긴 하거든요. 유족 측은 피의자가 신체 훼손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남성을 구속했고 오는 16일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인사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하수 전 청도 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달 전에는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최측근도 숨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의 한 야산. 오늘 오전 7시쯤 김하수 전 청도 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김 전 군수 가족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2대가 먼저 오고 나중에 소방차가 온 것도 아는데 좀 많이 한 20명 가까이 왔는데. 김 전 군수는 청도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3장 분량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선 경북도의원을 거쳐 2022년 청도 군수가 됐지만 군수 재임 당시 공무원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4월 고발 이후 김 전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던 최측근이 지난 5월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뭐 수사를 받을 거다 하고 그건 뭐 잘 받도록 하겠다 하고. 경찰은 김 전 군수를 상대로 소환 통보를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핵심 인물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진상 규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 1,5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화재 당시 시커먼 연기가 병원 3층까지 치솟으며 수술실 앞 보호자가 급히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먼저 조유진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바라봅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합계 2,792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대가로 명 씨에게 부탁받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 법원과 특별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되묻고 재판부는 명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란 말을 남겼다고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그런데 앞서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합의를 보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본인 홍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전달했을 뿐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단 겁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 부부의 지시를 받았어야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피고인 명태균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명태균의 위와 같은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김 여사가 냅 충성이라고 답하는 등 양측 간 오간 메시지들을 근거로 봤습니다. 또 명 씨의 일방적 행동이었다면 한두 번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체적 법리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그 특검의 정치 기소를 재판부에서 있는 그대로 판결. 특검 측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9% 가까이 추락하며 7,000선이 무너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수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앞서 미국 나스닥에서는 10% 넘게 급등하며 화려하게 입성했는데 우리 증시에선 15% 넘게 추락하며 검은 월요일을 만들었습니다. 한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SK하이닉스는 미 나스닥 상장과 함께 예탁 증서 ADR이 12.8% 급등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고점론을 일축했습니다. Everybody expected more chips, and even I announced that we're going to double up our capacity within 5 years. But yeah, all my customers said that that's not enough, man, and we need more. 하지만 주말을 보내고 처음 열린 우리 증시에서 SK하이닉스 본주는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7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 혼자 40% 가까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미 증시에서 가격 차이가 37%가량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스닥 상장이라는 재료가 소멸됐고 ADR 프리미엄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원래 한 20% 붙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프리미엄도 별로 안 붙었었고 흥행이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있었고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를 포함해 모두가 SK하이닉스라는 돈나무를 흔들어 과실을 얻으려 한다며 반도체 고점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렇게 높은 마진은 절대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 마진을 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미국에서 하이닉스가 재평가받으면서 한국의 본주도 오를 거라고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외환 시장에서는 희소식입니다. 이번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26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돈이 국내로 들어오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이달 초 1,56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주간 거래를 1,503.4원에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금요일엔 새벽 2시 종가가 1,498.5원이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을 통해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을 조달한 만큼 환율 안정 효과가 선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순차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유입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그 환율이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265억 달러는 공모 절차가 끝나는 내일 우리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시장을 진정시킨 한미 통화스와프 공급액인 198억 달러를 뛰어넘고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1분기에 쏟아부은 136억 달러의 2배에 가깝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자금을 용인 클러스터 조성과 청주 패키징 시설 등 대부분 국내 설비 투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증권신고서상에 공시했던 투자 항목에 사용할 예정이고 원화로 일부를 환전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강 장비는 네덜란드 ASML에서 달러로 사와야 하고 또 투자 일정도 2027년부터 2030년까지로 분산돼 있어 달러 공급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야구장에서는 경기 보는 재미만큼이나 음식을 먹는 재미도 큽니다. 그런데 음식을 사려면 매점에 직접 가서 긴 줄을 서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관중석에 앉아서 핫도그나 닭강정 이런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야구 경기장의 핫도그 보입니다. 해외에서 볼 수 있던 핫도그 판매원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에서 조리식품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관람객이 음식을 사려면 매점 앞에 줄을 서야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원이 관람석을 돌며 음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중요한 장면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줄도 안 기다려도 되고 따뜻한 음식을 또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판매 가능한 음식은 닭강정, 추로스, 하이볼 등 이동 판매하는 동안 품질이 유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도 냉장, 냉동해 보관 온도를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 가열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음식은 식중독 예방 측면에서 이동 판매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동하면서 판매하시는 분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이물이나 식중독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오늘부터 판매가 가능하고 식품점 개업을 허가받은 매점들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차기 당권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은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했는데 김 전 총리는 덧셈 정치로 맞받았습니다. 반짝 반등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4주 연속 떨어졌다는 소식까지 고이동 기자가 전합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 장소로 국회를 택한 정청래 전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대표 연임이 자기 정치용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자신은 탈당 전략이 없다며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입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김 전 총리는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당도 대통령도 흔들릴 것이라며 덧셈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확고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을 당대표가 돼서 뒷받침할 것입니다.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 모두 5명이 당권에 도전하며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 징계 문제에 이어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논란을 두고
개혁신당과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38.1%로 4주 연속 하락해 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이 20%포인트가량 떨어졌는데 징계를 둘러싼 공방 등 내부 싸움에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 세수라는 법적 용어가 아닌 추가 세수란 표현을 써가며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용어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데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미래 대응 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정은 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최근 단일 회계연도에서 세입 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뜻하는 초과세수 용어 대신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뜻하는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금 정산 등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초과세수와 달리 추가세수라는 새 개념을 가져와 기금 신설 같은 확장 재정의 명분을 만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될 때는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을 텐데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또 지방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래 대응 기금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도 예상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라며 내년도 예산을 800조 원 넘는 파격적인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만 국가 경쟁력을 위한 파격적 투자 못지않게 재정 운용 원칙과 국가 채무 개선을 위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한국 축구의 대개혁을 위해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출발 자체가 정부 주도여서 정치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는 피파 규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냐에 앞서 어떻게 피파의 칼날을 피해갈지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시간 논의를 마친 축구혁신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옵니다. 이제 시작이라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가 정부 주도로 출범한 탓에 정치 중립을 중시하는 피파 규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피파는 정치 중립 규정을 어기고 협회 인사에 개입한 국가들의 자격 정지라는 강한 징계를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혁신위는 정부 주도로 권고안을 만든 뒤 예산 압박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2003년 호주와 같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호주는 자국 축구협회의 부패와 재정 비리를 명분으로 피파의 감시망을 피한 만큼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혁신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한 결과라고 협회 인사를 직격한 뒤 체육행정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언급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최유영 문체부 장관이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공동위원장직을 넘겼지만 피파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인상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혁신위는 축구 혁신 로드맵 제시에 앞서 독립적 위치에서 협회에 관여할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스페인에서 매년 7월이면 사람들이 황소와 함께 달리는 소몰이 행사가 열립니다. 수백 년째 이어지는 전통 축제지만 참가자들이 황소를 피해서 달리다가 다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폭죽이 터지자 우리문이 열리더니
황소들이 거리를 향해 힘차게 뛰쳐나옵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좁은 골목을 함께 내달립니다. 하지만 소에 부딪혀 넘어지고 심지어 밟히는 등 곳곳에서 아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12일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열린 산페르민 축제 6번째 소몰이 행사에서 12명이 다쳤습니다. 소몰이는 원래 투어에 사용할 황소를 우리에서 경기장까지 몰고 가던 관습에서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이 황소 앞에서 달리며 용기와 담력을 겨루면서 수백 년을 이어온 스페인 전통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동물 학대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실제 황소 대신 롤러스케이트를 탄 참가자들이 뿔 모양의 모자를 쓰고 사람들을 쫓는 안전한 축제를 대신 열고 있습니다. Much better deal to get hit by a little fat plastic bat than get hit by a bull with horns.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한 남성이 들소의 뿔에 받쳐 2m 가까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당국은 번식기를 맞아 들소의 공격성이 커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남아공에 패하자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참혹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1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수비 위주 3백 전술을 고집한 건 의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전술적 허점은 전 세계가 다 압니다. 3백 시스템에 대해서. 예. 상대도 알고 해설자도 알고 온 국민이 아는 약점을 정작 감독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2014년 역사를 그대로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당시 1무 2패라는 참사를 빚은 장본인이 바로 홍 감독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끌던 축구협회가 빗발치는 개혁 요구를 무시한 채 다시 홍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길 때부터 예견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제도 개편을 놓고 논란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경찰 가족 감싸기, 증거인멸, 진상은폐 시도가 드러난 뒤 사방이 들끓고 있습니다. 묻힐 뻔한 진실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밝혀냈는데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게 무슨 개혁이냐는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선 이런 문제 제기 자체를 특유의 음모론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경찰이 잘못했고 보안 수사관이 필요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사건이더라고요. 사건의 진실보다 왜 이걸 보도하는지부터 따지는 게 옳은 일인지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개혁에 대한 반대로 치부하면서 보안 수사권을 국물도 남김없이 닥치고 폐지하는 게 정답이랍니다. 하지만 엄청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있으면 반드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권을 하나의 조직이 장악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막강하다고 해체한 민주당 아닙니까? 검찰 독점은 위험하고 경찰 독점은 안전한 건지요? 몽테스키웨의 말처럼 권력을 권력으로 감시하고 제한하지 않으면 권력 남용은 끝이 없습니다. 안전핀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면 피해보는 건 국민뿐입니다. 7월 13일 윤정호 앵커 칼럼, 당해봐야 아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차츰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내일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 충청과 전북에도 많게는 80mm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제주 27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31도, 대구 36도까지 지속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이 잠시 내려갈 뿐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 지방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